자, 우리 17페이지를 볼게요. 자, 의문의 변동이 있는데, 자, 의문의 변동을 제일 앞에 그 정의를 보면은 어떤 의문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의문과 의문이 만나야 되거든. 의문이라는 거는 좀 쉽게 말하면 모음하고 그 자음하고 모음을 의문이라고 얘기를 해. 뭐 다른 뜻이 있긴 있는데 뭐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는 말이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의문의 변동에서 이 의문이라 그러면 자음하고 모음을 얘기해. 자, 의문 변동 올바른 발음 및 표기와 관련이 있다. 이건 뭐 됐고요. 자, 종류가 있는데 크게 이 유형이라 그래 이거를.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은 유형이라 그래 유형. 의문 변동의 유형 그러거든. 그래서 이 유형에는 교체가 있어. 대치라는 말은 수능 용어가 아니야. 교체가 이제 그 수능 용어고 정식 명칭이고. 자,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 바뀌면 돼. 그래서 오른쪽하고 연결을 좀 해볼게. 저기 교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바뀌는 거니까 XAB가 XAY가 있으면 자, 그 오른쪽에 조그만 거 있지? 표? 자, 거기하고 같이 봐봐. 자, 그게 XBY가 되는 거야. 자, 의문의 개수는 똑같은데 어떤 거 한 개가 바뀌는 거를 의문의 교체라고 얘기를 해.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뭐 비음화, 유음화, 구경화, 된소리 제기 뭐 이런 애들 있고. 자, 그다음에 탈락이 있는데 원래 있던 의문이 없어지는 현상이거든. 이건 이제 사라지는 거야. 자, 그래서 탈락 그러면은 이거는 XAY가 얘가 날아가 버리는 거야. XY가 날아가 버리지. 유형은 이래. 두 개를 뭐하고 뭐를 비교하는 거냐면 이쪽은 표기이고 이쪽은 발음이거든. 표기하고 발음을 비교해 봤을 때 바뀌었는지 빠졌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거야. 자, 근데 첨가는 새로운 의문이 생기는 현상인데, 자, 그거는 이 첨가는 XY가 있으면 여기서 한 개가 들어가는 거야. XAY. 그러니까 여기 없던 애가 이쪽으로 들어가야지. 이 말은 되게 쉬운데 이거 외워야 돼서 의문의 변동을 외워야 돼. 이건 암기가 안 되면은 문법은 암기가 안 되면 뭐랑 똑같냐면 수학이 공식 안 되고 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 이과용 국어라고 하지. 문과 애들이 생각보다 문법을 더럽게 못해. 나는 국어교육과를 나왔거든. 나는 이과를 가려다 국어교육과를 갔거든. 그래서 문학이 전혀 적성이 하나도 안 맞고 문법 수업을 다 들었어. 전학년이 벌써 다 들었어. 근데 걔가 적성이 딱 맞아. 사람들이 교수님이 그랬어. 너 이과 가려고 왔지?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나 같은 애들 몇 명 있대. 우리 과에 있었대. 그래서 이거는 기본 그 교수님도 이제 이과 가려다가 국어교육과로 넘어가지고 그걸 박사 받았대. 문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비슷한 패턴이야.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돼. 문학이나 독서는 안 해도 되거든. 근데 이거는 외우는 게 필요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약이 있는데 이 탈락하고 축약을 같이 잘 봐야 돼. 두 개가 헷갈려. 왜 헷갈리냐면은 이게 빠져버린 것처럼 보이거든. 얘네 두 개가 이제 얘는 아예 빠져버리는 거고 얘는 제3의 의문으로 바뀌는 건데 생긴 거 보면 이제 헷갈리게 돼 있어. 자, 축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두 개여야 돼. 이렇게 X, A, B, Y가 돼야 되는데 이 두 개가 하나로 줄어들어 버리는 거야. X, C, Y. 그러니까 얘를 이 두 개를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그냥 있던 거에서 바뀐 거고 얘는 어떤 게 생긴 거니까 눈에 보이거든. 근데 요거 두 개는 생각보다 구분이 안 돼. 뭔가가 빠져 있어. 이렇게 보면은 뭔가가 빠져 있어.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구분하는 게 중학교 때 문제 엄청 많이 나와.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외울 때 힘든 게 비음화거든. 비음화를 외우기 되게 힘들어하는데 문제가 나오면 다 맞아. 비음화는. 근데 이제 틀리는 문제 찾으면은 그 탈락하고 축약 구분하는 문제에서 많이 틀려. 탈락인지 축약인지 구분이 안 돼서. 이따가 뭐 다 할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유형은 네 가지야. 교체, 탈락, 첨가, 축약. 그래서 시험에도 어떻게 나오냐? 비음화 이렇게 안 나와. 교체됐다, 탈락됐다, 첨가됐다, 축약됐다 이런 식으로 나와. 수능에서는. 자, 밑에 이제 교체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교체는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이 이제 교체고. 자, 여기에서 보면 자, 이거 교체지?
여기서 보면 자 여기는 A가 요렇게 있는 B로 바뀌는 현상. 자 여기 이제 교체야.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는데 이거 이제 받침 규정이라고 하거든. 받침 규정. 받침 규정이라고 하고 이 받침 규정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애들을 만나야지 바뀌어. 뭐 음운과 음운이 만나야지 바뀌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얘는 이거 들어가서 겁먹지 말고 잘 찾아서 앉아. 요거 기억을 해야 돼. 자, 음절의 콧소리 규칙은 자, 이거는 이제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는 음절 자체의 변화. 음절 자체의 변화고 그러니까 누구랑 만나서 변하는 게 아니라 혼자 변해. 혼자 변하고 그리고 이제 받침 규정에 해당하는 거야. 받침 규정. 받침 규정에는 두 개가 있거든. 하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겹받침 발음이지. 그게 이제 자음분 단순화라고 그래. 자음분 단순화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고 이거 엄청 쉬워. 자 밑에 보면 음절의 끝에 있는 자음. 자, 헛받침하고 쌍받침이잖아. 쌍받침은 두 개밖에 없어. 쌍기역하고 쌍시역하고. 자, 두 개밖에 없는데, 자, 그 쌍받침도, 그러니까 쌍자음이 나오지, 걔네들 음은 한 개야. 나중에 된소리 대기가 나올 거거든? 걔네들도 음은 한 개야, 한 개. 기역하고 기역이 붙은 게 아니라 그냥 쌍기역 하나.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 받침이 어떻게 되냐? 자, 받침은,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으로만 발음을 해.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애들은 따로 있어. 여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애들이냐면은 기역하고 디귿하고 비읍이야. 왜 그러냐? 여기는 니은이나 리을이나 미음이나 이음은 다른 받침들이 제로 발음되지는 않아. 그냥 얘네들은 다른 자음들 제로 발음되지 않는데 여기 있는 기역 같은 경우는 쌍기역도 키읔도 기역으로 발음나고 그 다음에 쌍기역도 기역으로 발음나. 자 그리고 디귿은 좀 많아. 이거는 시옷도 디귿으로, 쌍시옷도 디귿으로, 지읒도 디귿으로, 치읒도 디귿으로, 티읒도 디귿으로, 히읗도 디귿으로 이렇게 나와. 자 그 다음에 비읍은 피읍이 비읍으로 발음이 나와.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 이음 얘네들은 그냥 니은이 니은으로 발음되고 리을이 리을로 발음되고 미음이 미음으로 발음되고 이음이 이음으로 발음되거든. 근데 저 기역, 디귿, 비읍만 기역, 디귿, 비읍이 아닌 애들이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발음이 나와. 그래서 이거를 왜 얘기해 주냐?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발음되는 쟤네들 있지? 쟤네들만 교체야. 쟤네들만 음운의 변동이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가 위로 갈 때 있지? 얘네들만 음운의 변동이고 기역이 기역으로 니은이 니은으로 디귿이 디귿으로 발음나는 요 발음들은 요 글자들은 음운의 변동이라고 안 그래. 그래서 이제 통칭해가지고 발음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으로 발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교체에 해당하는 애들은 기역, 디귿, 비읍만 해당돼. 기역, 디귿, 비읍만. 자, 그래서 밑에 1번 보면 쌍기역하고 키읔이 기역으로 발음이 나지. 그래서 바에 쌍기역 붙으면은 밖으로. 자, 쌍기역은 음은 한 개라 그랬지?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갑자기 헷갈려. 이거 탈락됐다 그러면 맞는 느낌이거든. 쌍기역이 기억되는 거 같으니까. 근데 쌍자음은 음은 한 개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근데 부억 그러면은 키읔이 기역으로 발음되고. 자, 그 다음에 시읒, 쌍시읒, 지읒, 치읒, 티읒, 티읒 얘네들은 디귿으로 발음이 나지. 그래서 나의 시읒, 나의 지읒, 나의 치읒, 나의 티읒 이렇게 해도 전부 다 디귿으로 발음이 되고. 자, 있다 이런 거, 자, 이런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될 게 이거 그냥 구경만 해. 이렇게 발음하자. 이렇게 써놓잖아. 맞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아? 맞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잖아. 있다. 그지? 근데 이제 그럴 때 우리 발음을 믿으면 안 돼. 우리나라 말에 받침이 있잖아. 뒤에 자음이 오잖아. 그러면 이 받침 발음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발음해야 되지. 그래서 자,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돼. 쌍시옷
쌍시옷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받침부터 바꿔주고 디귿으로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자, 그다음에 누치다 이것도 자, 이것도 디귿 없어도 발음이 되는 것 같지만 발음이 써있으면 발음을 해줘야 돼. 그래서 히읗을 디귿으로 발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치다는 그대로 발음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도 기역, 디귿, 비음만 예로 들어줬잖아. 왜 얘네만 예로 들어줬냐면은 이 거기는 키읔 쌍기역하고 키읔 그 다음에 시옷 쌍시옷 지읒 지읒 티읒 티읒이 디귿으로 되는 거 피읍이 비읍으로 되는 거 얘네들만 교체야. 얘네들만 음의 변동이 일어난 거고 그냥 여기 있는 얘네들이 니은이 니은을 나오고 리을이 리을을 나오고 얘네들은 음의 변동이 안 그래. 그냥 원래 자음 그대로 발음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는 자, 연음의 적용이 있는데 자, 이거 한 개를 좀 써야 돼요. 자, 다 쓴다면서 자, 이렇게 첫 번째는 이렇게 혼자 나와. 받침 뒤에 부어 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뒤에 자음이 나와. 요거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어말이라고 그래. 어말. 어말인 경우고 자, 요거는 치읓 뒤에 디귿이 나왔지?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그 자음 앞이라 그래. 이렇게는 자음 앞. 자음 앞에 치읓. 세 번째는 자, 요렇게 있어. 자, 요거는 이제 모음이긴 한데 자, 어떤 모음이냐면 아니라는 뜻이 있는 모음이지. 뜻이 있는 말이지. 그래서 요거는 모음을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그래. 뜻이 있는 말을 자, 실질 형태소 앞에서 자, 요렇게랑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꽃 해지에 우루를 붙여. 요거는 조사거든. 모음으로 돼 있지.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자, 묶어놓기 1, 2, 3을 묶어놓고 4번을 따로 떼놨잖아. 뭔가 다르니까 했겠지. 자, 일단은 얘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치읓을 어떻게 발음하냐? 얘는 디귿으로 발음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자음 앞에 오잖아? 그럼 똑같아. 디귿으로 발음해줘. 이렇게. 대신에 뒤에는 이제 된소리 대기가 나중에 꽃도라고 발음하거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 여기 바뀌는 거. 밑에 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 꽃찬. 처음 왔을 때 그런 거 아니지. 꽃찬. 어? 꽃안. 꽃안. 이렇게 애매하면 그렇게 토박토박 발음하면 되거든. 어떻게 발음하면 되냐면 이게 실질 형태소 앞이잖아. 그랬을 때는 대평으로 먼저 바꿔줘야 돼.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연음을 시켜서 이렇게 꼬단으로 돼야 돼. 그래서 이제 비교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뒤에 모음이 왔는데 하나는 모음인데 실질 형태소 앞에 본 거고 하나는 형식 형태소 앞에 있거든. 자, 근데 요거는 일단 바꿔준 다음에 뒤로 넘겼어. 자, 요거는 어떻게 하냐? 이 꼬드로록 안 그러지. 발음은 어떻게 발음해? 꽃으로 그러지. 꽃으로. 요거는 꽃으로 이렇게 발음을 해. 그래서 4번을 뭐라고 하냐? 연음이라고 그래. 연음. 얘를 연음이라고 그러고 앞에 거를 그냥 뒤로 넘겨주는 거거든. 연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음운의 변동이 아니야. 얘는 음운의 변동이 아니다. 자, 그래서 뒷말이 뭔가가 나왔을 때 받침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넘기는 거. 걔는 어떤 경우냐면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이었을 때, 자, 그때만 받침을 그대로 넘겨주는 거야. 그리고 두 개 비교해야 돼. 두 개 비교. 1, 2, 3은 그냥 묶은 거고 비교 자체는 3, 4를 비교를 하는 거야. 똑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 앞이라서 연음의 조건은 맞는데 자, 위에 3번 같은 경우 실질 형태소에서는 대평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연음을 하는 거고 자, 이 형식 형태소 앞에서는 바로 연음을 시켜주는 거고 자, 요거 한 개 써놓으세요.
니네 혹시 그 마라톤으로 했었니? 그 가로 건너가는 거? 그거 했어? 그럼 다 알겠네 이런 거? 물론 기대하고 안다고 기대하고 물어보는 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한 번에서 다 했는데 우리는 너무 못하잖아. 자꾸 까먹어도 돼. 시험만 잘 보면 돼. 평소에 안 보고 시험만 못 보는 애들 있거든? 그런 애 별로야. 다 썼지? 자, 지울게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이제 이런 거고, 자, 이제 뒤로 넘겨볼게요. 18페이지는 비음화가 있는데, 비음화가 되게 중요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음화 기억해놓으면 문법 70%, 이 음운의 변동 70% 끝낸 거야. 얘가 시도 때도 없이 나와. 음절의 끝소리 된 다음에도 나오고, 니은처가 된 다음에도 나오고, 아무 때나 막 나오는 애야. 이거는 중요해서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자, 비음화가 뭐냐면 비음이 아닌 애가 비음을 만나면 비음으로 바뀌는 거거든. 자, 우리 잠깐 앞쪽으로 앞으로 쭉 넘겨서 11페이지의 의문체계를 봐봐. 자, 11페이지의 의문체계를 보면은 거기 타이름의 비읍, 디귿, 기역이 있거든. 비읍, 디귿, 기역. 자, 걔네들이 어차피 쌍비읍, 뭐 피읍도 비읍으로 발한다고, 티읍도 디귿으로 발한다고, 지읒도 디귿으로 발한다고 그러잖아. 치읒도 디귿으로 발한다고. 자, 뭐 쌍기역, 키읔, 기역으로 발한다고. 그래서 그 비읍, 디귿, 기역이 누구를 만나냐? 밑에 있는 비음의 미음, 니은을 만나. 잘 따라와, 내려와봐. 그럼 어떻게 되냐? 비읍이 밑으로 쭉 내서 비음으로, 미음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고, 기역이 이음으로 바뀌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비음이 파열음 예사소리 파열을 예사소리 비읍 디귿 기역이 비음의 니은이나 미음이나 니은을 만나. 이음은 안 만나. 이음 만나는 게 아니고 미음하고 니은을 만나.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자기 그 밑으로 자기의 그 파열음에 대한 비음이거든 이게. 자기네 비음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비읍 디귿 기역이 미음 니은 만나면 비읍이 미음으로 디귿이 니은으로 기역이 이음으로 바뀐다. 여기 기본이야. 자, 그래서 비음화의 첫 번째가 나오지.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인데 이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이 18페이지로 다시 가봐. 뭐가 되는 거냐면 대표음이야. 대표음.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거쳐서 기역 디귿 비읍이 나와. 받침이. 걔가 누굴 만나냐? 뒷말 첫소리에 니은이나 미음을 만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앞에 있는 비음이 아닌 애가 비음으로 내려오는 거야. 기역은 이음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그런 식으로. 첫 번째 규칙이 자, 받침 기역 디귿 비읍 있고 얘네가 니은이나 미음을 만나. 자, 그럼 얘네들이 바뀌는 거지. 이음, 미음, 미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이 규칙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거기 먹는다지. 먹는다는 발음이 불편하잖아.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워? 먹는다.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거든. 근데 자연스럽게 발음하다 보니까 먹이 먹으로 발음이 나는 게 아니라 먹이 멍으로 발음이 나는 거야. 이문의 변동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의 발음을 다 모아가지고 규칙을 만든 거야. 거꾸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규칙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발음해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발음을 다 모은 다음에 여기서 일정한 규칙을 하나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발음 우선이야 원래는. 그래서 먹는다 그러면은 거기 첫 번째 거 어떻게 따라가냐. 비유가 같은 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야지 만나게 되지. 만나는 게 기역하고 니은이 만나고 니은하고 디귿이 만나는 거거든. 근데 순서가 맞아야 돼. 기역하고 니은이 만나는 건 되는데 니은하고 디귿이 만나는 건 안 돼. 이 순서가 맞아야 돼서. 그래서 여기를 해보면 기역하고 니은이 만났지? 기역하고 니은이 만나니까 이 기역이 이음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먹는다 이렇게 멍으로. 얘가 교체인 이유는 기역이 미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교체.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받는다가 있지. 받는다도 똑같은데. 자, 여기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는 거거든. 만나는 거. 자, 근데 디귿하고 니은 만나는 건 여기 있지. 순서 중요하다 했지. 자, 얘는 되는데 니은 디귿 만나는 건 없어. 그래서 여기를 바꿔주면 자, 디귿이 니은 만나면 디귿에 해당하는 비음으로 바뀌는 거야. 반으로. 받는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반물이 있는데, 자,
반물. 자, 반물은 자 비읍이 있고 여기 물 미음이지 이렇게 만나거든. 그러면은 비읍이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이나 미음을 만나. 그럼 비읍에 해당하는 비음 미음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규칙을 외우는 게 좋아요.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을 만나면 이응 니은 미음이 된다. 이렇게.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밑에 당능 같은 거 있잖아. 자 그런 게 나오면은 이럴 때는 얘는 기역이 아니잖아. 대신에 얘를 발음도 못하지. 그러니까 뭘로 바꿔줘? 기역으로 바꿔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 얘가 여기서 여기 가는 게 뭐냐? 받침을 바꿔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역하고 니은이 이렇게 만나지. 자 기역이 비음이 아닌 기역이 비음인 니은을 만나면 기역에 해당하는 비음으로 바뀌는 거야. 당는. 이런 거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교체 2번 이런 걸로.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교체 몇 번 이런 게 나오거든. 교체가 몇 번 되고 교체가 몇 번 되고 축약이 몇 번 돼가지고 의문의 개수가 어떻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그래서 이럴 때는 교체 2번 여기 비음하니까 교체 2번이고 이 의문의 개수는 똑같이 6개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2번은 저거 간만 줄 수 있는 간만은 그 비읍 시옷은 비읍으로 발음을 해. 요거에서 기역 비읍 시옷이 비읍으로 바뀌는 거지. 요건 탈락이야. 왜 그러냐면 겹받침이기 때문에. 쌍받침이면은 이게 교체가 돼. 위에 쌍받침은 교체인데 겹받침은 탈락이 되는 거야. 둘 중에 2개 중에 한 개가. 자, 이제 자음분단분하라고 하고. 자, 그다음에 간만에서 갑의 비읍이 만의 미음 만났지. 그러니까 비읍이 거기에 해당하는 비음인 미음으로 바뀐다. 그래서 비음하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비음화가 될 수도 있지만,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된 다음에 비음화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음분단화가 된 다음에 비음화가 될 수도 있고, 더 나가서는 니은청과 뒤에 비음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비음화는 어디든 숨어 있어. 비음화 전에도 뭔가가 있을 수 있고, 비음화 전에도 뭔가가 있을 수 있고, 그래.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비음, 미음, 이음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되는 현상인데, 자, 여기도 앞에 11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자, 받침이 거기 그 울림소리 쪽에 보면은 비음, 미음, 이음이 있지. 미음하고 이음이 있어. 이게 니은하고 리을 만나면 리을을 내는 데서 유음화 되거든. 그러니까 걔를 빼고 비음의 미음과 비음의 이음, 이 이음은 받침의 이음이야. 자, 얘가 리을을 만나. 그러면은 이 니은이 아닌 비음을 만나면 여기 유음인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야. 위로 올라가. 자, 그래서 미음하고 이음이 리을을 만나면 받침이 바뀌는 게 아니라 뒷말 첫 소리가 바뀌는 거야. 리을이 니은으로. 그래서 이거 이제 2번째 규칙은 자, 받침 미음 이음하고 리을이 만나잖아. 얘가 바뀌어. 니은으로. 그래서 발음을 할 때 남루 이렇게 있지. 이게 자연스럽게 발음하면 남루 이렇게 발음 안 해. 이거 발음하면 남루 이렇게 발음하거든. 그래서 이유는 미음하고 리을이 만났어. 비음과 비음이 아닌 유음이 만났지. 그럴 때 이제 얘가 바뀌는 거야. 이음으로. 요게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요게 조금 헷갈리거든. 얘는 생각보다 종로라고 발음하는 사람 많아. 종로 어딘지 아니? 종로 어딘 줄 알지? 서울에 강건너감이 있어. 건물 높은 데 많은 데서. 경복궁 있는 데쯤 될까? 자, 요것도 사람 그냥 우리가 그냥 발음 얘 발음해보라 그러잖아. 그러면 종로 그래. 한국에서 그렇게 발음 많이 해. 자연스럽게 발음 거야. 종로 이렇게 발음 많이 하는데 여기 규정에 따라서 이응하고 리을이 만나잖아. 그럼 얘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종로. 자, 그다음에 요런 거. 강물 이렇게 발음 안 하고. 이게 리을 발음하려면 혀가 이천사하고 이렇게 다 꼬아야 돼. 전부 다. 한번 쓸고 와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 발음이 어렵잖아. 르 발음하면 혀가 이천사하고 쓸고 나오거든. 근데 강릉 하면은 발음이 생각보다 힘들어. 그 다음에 종로 하면은 이게 발음이 생각보다 어려우니까 발음을 좀 가볍게 해줘야 돼. 그래서 혀를 뒤쪽으로 넣는 게 아니라 혀를 앞쪽으로 넣는 거야. 니은 같은 경우는 그 이문 소리라서 이 윗임은 혀 끝에서 나는 소리거든. 그래서 그쪽을 앞으로 당겨오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강등 하면 되지. 강등. 이렇게. 그래서 이건 강등. 이렇게 발음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요것도 요렇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요렇게 만나는 건 뭐가 되는 거지? 받침 이음과 리을이 만나면 이게 대통령 되는 거야. 대통령.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자, 이거는 미음, 이응 뒤에 리을이면 리을이 니은으로 변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에 해당하는 붙임이 3번이에요. 2, 3번이 묶여있는 거예요. 2, 3번이 묶이고. 자, 이거는 2, 3번이 묶이는데, 이렇게 규정해보면 2번 밑에 얘가 들어가 있어. 이게 리을의 비음하라고 그러거든. 자, 이거는 기역, 거기 나온 대로 기역 비음반인데, 디귿도 다 돼. 자, 기역, 디귿, 비읍하고 리을이 만나잖아? 그럼 첫 번째 얘가 바뀌어, 니은으로. 얘가 바뀌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바뀌는 거야. 왜 바뀌냐? 얘가 니은으로 바꿔놨더니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만나거든? 그럼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만나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바뀌어서 이음, 니은, 니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여기 두 번째 바뀌는 거.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이 리을을 만나면 이음, 니은, 미음하고 니은이 싹 바뀌는 거야. 요거 밑에는 백리가 있는데, 자, 요거 한 개씩 발음해볼게. 백리. 발음이 생각보다 어렵지, 얘는? 그 다음 뒤에 백리는? 백리. 걔도 좀 어렵지. 세 개를 비교해보니까 백리가 쉬운지, 백리가 쉬운지, 백리가 쉬운지. 누가 제일 쉬워? 백리가 제일 쉽지. 밑에 것도 똑같아. 협력이 쉬운지, 협력이 쉬운지, 협력이 쉬운지. 발음을 해보면 협력이 제일 쉽지. 그러니까 발음이 쉬운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였지? 백리. 자, 백리보다는 뭐가 좀 더 쉽냐? 백리가 좀 쉬워. 그 다음에 백리보다는 백리가 더 쉬워.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기역이 리을하고 만났더니 일단 리을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백리가 기역하고 니은이 만났더니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을 만난 거잖아. 그랬더니 이게 기역, 이음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너 그러다 영혼이 이거 말하면 안 되지. 자지 마. 이미지 관리해야 되니까 자지 마. 자면 안 돼. 아직까지는 내가 폭력적이라고 하고 애들 깍지를 만들고 발견하지 못했지. 원래 안 그래. 나도 얘는 되게 조심스러워져. 애기들이다. 이 3학년 애들 징그러운데 가르치다가 얘는 완전 애기들이에요. 중딩들인 줄 알았어. 그래서 원래 그래. 재수생 가르치다 고3 애들 가르치고 완전 애기들이라고 애기처럼 이렇게 하다가 다 그래. 상대적이야. 자, 이거 발음 밑에 제일 쉬운 거야. 자, 그 다음에 뭐였지? 하나는 협력. 자, 협력인데, 자, 비읍하고 리을이 만났지. 그럼 얘가 바뀌어. 기역, 디귿, 비읍이 리을을 만나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고.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발음이 쉬워. 협력보다는 협력이 발음이 쉬워. 근데 협력보다는 뭐가 더 쉽냐? 협력이 더 쉬워. 그러니까 발음이 쉬운 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비읍하고 니은이 만나니까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비음하고 여기도 비음하라고 하는데 그냥 이거는 이제 비음하로 통칭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잠깐 기억을 하고 외워봐야 돼요. 자,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을 만나면 니은, 니은, 미음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니은, 이응하고 리을이 만나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을을 만나면 이응, 니은, 미음하고 니은으로 바뀌고. 자, 그거를 잠깐 외워야 돼. 자, 지금부터 잠깐 외워. 덥니? 추워? 쟤는 더운 거 본데? 여기까지? 그냥 추워라. 밖에 엄청 덥던데? 18도로 맞춰줄까? 아니야? 잠깐 외우세요. 딴짓하지 말고.
이번 주까지 착할 줄 알아라. 다음 주에 본색을 드러낼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자, 첫 번째가 기역, 디귿, 비읍하고, 자, 니은, 미음이 만나면 얘가 바뀌는 거지. 자, 얘가 이음, 기역이 이음, 디귿이 미음, 비읍이 미음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하나. 자, 두 번째는 미음하고 이음이 미음, 이음하고 리을이 만나면 비음이 아니다가 바뀌는 거야. 자, 얘가 니은으로. 네, 세 번째는 기역, 디귿, 비읍하고 니은이 만나면 먼저 얘가 바뀌어. 니은으로 바뀌고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이제 얘가 바뀌는 거지. 이음, 미음, 미음으로. 그래서 이응, 미음, 미음하고 니은으로 바뀐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를 보세요. 이거는 엄청 쉬워. 유음화는 그 엄마 아빠한테 음운의 변동 기억나는 거 얘기해보라면 딱 두 개 기억해. 1번 국외음화, 2번 유음화. 두 개 기억. 그만큼 쉬운 거야. 몇 년이 지나도 기억이 나. 그만큼 쉬우니까. 자, 니은하고 리을이 만나거나 리을하고 니은이 만나잖아. 얘네들 만나면 다 리을로 바뀌어. 그런데 유음화는 니은하고 리을이 만나든 아니면 리을이라고 니은이 만나든 상관없어. 그냥 만나면 리을, 리을로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선릉이 있잖아. 선릉. 고등학교 때 그 선릉역 이게 선릉이라고 그러거든. 우리는 맨날 선릉이라고 했거든. 너는 지하철 타고 학원을 선릉에 있는 학원을 다녔는데 설릉이지 설릉. 여기서 불러다녔는데 지하철에서 이번 역은 자꾸 설릉역이래. 이상한데? 왜 설릉이지 그랬어? 우리는 계속 선릉역 앞에서 만나자고 했거든. 왜 설릉이지? 그래서 이 지하철 공사에서 이 방송을 잘못했나 보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봤지. 여기서 내리는데 자꾸 선릉역에서 내리는데 자꾸 설릉이라고 그런다 했더니 국어 선생님이 우리를 완전히 무식하게 치고 그랬어. 우리는 문법을 따로 배웠거든. 니은하고 리을 만나면 뭐가 되지? 그래, 리을이. 선릉, 그 선에 니은하고 릉에 리을 만나면 뭐가 되지? 선릉이요. 공부 이상하지? 가지고 저기 나 되게 예뻐해주던 국어 선생님인데 나 오늘 날 보더니 너 대학은 가겠니?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지금도 친구들 만나면 선릉이라고 그래. 저 강남에 테헤란으로 있는 데거든. 야, 근데 니은하고 리을이 만났지? 이거는 설릉이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 얘가 있지? 자, 유명한 호텔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 말대로 하면 얘 신나가 되지, 신나. 이거는 이제 신나가 되는 거지. 쉬워. 근데 이제 이상한 게 좀 있어. 요거지, 요거. 요거는 리을하고 리을 만나고 니은하고 리을 만나거든? 그러면 싹 다 리을로 바뀌어야 돼. 근데 얘를 만약 얘를 이렇게 써놓잖아? 뭔가 어색하다? 리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발음을 해야 돼. 물날 이렇게. 근데 시험을 보다가 얘를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읽어. 물, 날, 리. 당연히 이상하지. 느낌이 이상해. 그러다 이제 외국인처럼 읽어 얘를.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 맞으니까 리을, 니은이 만나면 얘가 리을 되는 게 맞고 얘도 니은, 리을이 만나면 얘가 리을 되는 게 맞거든. 그래서 이건 물난리가 맞아. 자연스럽게 읽어야 돼. 요거 이제 요 단어를 좀 많이 틀리고 그 다음에 밑에 달른 같은 게 있는데 자, 달른도 덧받침이잖아. 니은, 리을, 히읗은 리을로 발음이 나.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가 첫 번째는 이 발음 받침 하나 탈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달른이 돼. 얘가 이제 자음 분단수 나오라고 그러거든. 탈락. 자, 근데 리을하고 니은이 만나지 그럼 얘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달른 이렇게 바뀌어.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유음만데 이건 별로 안 어렵지. 니은하고 리을이 만나거나 리을하고 니은이 만나면 리을, 리을로 바뀐다. 그 다음에 이제 국외음화를 볼게요. 국외음화는 자, 이거는 디귿하고 티읕이 디귿하고 티읕이 있어 받침이. 자, 요거 뒤에 2로 시작하는 요 조건이 중요해. 형식 형태소가 나와야 돼.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라고 그러면 뜻이 없는 말이 나와야 돼. 뜻 있는 말 나오면은 국외음화가 안 돼. 자, 그러면은 이 지읒하고 치읒으로 바뀌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외울 때는 디귿티읕이 2를 만들면 지읒티읕이 된다거든. 근데 그랬을 때는 요거를 빼버리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이런 얘 톳하고 이불이 만난 말이잖아. 이거 뭐라고 발음해? 꽃이불? 혼니불이라고 발음하잖아. 왜 혼니불이라고 발음하냐면 얘가 실질 형태소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요거까지 기억을 같이 해야 돼. 형식 형태소가 만나야 된다. 그래서 거기 형식 형태소라고 써있지? 책 있는 사람들은 서점에서 책 산 사람들은 빨간색으로 써있는데 그래서 디귿티읕이 이나 반목이니까 어차피 이가 만나면 돼. 자 그렇게 되면 자 요거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면 지읒 티읕이 된다. 자 조건이 세 가지야. 자 이거 쓰세요. 자, 첫 번째는 디귿하고 이가 만나 그럼 지가 돼. 예를 들어 이게 있잖아. 그럼 디귿하고 이가 만나지? 그럼 굳이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티읕하고 이가 만나잖아? 그럼 치가 돼. 예를 들면은 같다에 이 붙으면 같이. 자, 세 번째 조건은 디귿하고 희가 만나는 경우가 있어. 주말에 학원에 같이 있는데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 사실은. 굳이 밖을 내다보지 않으면 지지난주는 어느 정도였냐면 밖에 어두워질지 몰랐어. 봤더니 밖에 어둡더라고. 그래서 밖에 왜 이렇게 일찍 어둡지 했더니 시간이 한참 지났더라고. 비가 와 막. 몰라. 비 오고 눈 오고도 잘 몰라. 갇혀서 그렇거든. 지금 이 안에 이 말이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T로 먼저 바뀌어. 추잡기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경을 주면 치가 돼. 예를 들면은 갓, 희다 이런 거지? 하원에 갇혔어. 그러면 이제 얘가 먼저 이렇게 두 개가 축약이 되는 거야. 갓, 희다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게 구경할 조건에 맞아서 갇히다가 되는 거야. 아, 요거 같은 경우는 3번 같은 경우는 원래 구경할 조건은 아닌데 사람들이 갇히다라고 발음을 하니까 껴넣은 거야. 얘는. 대신에 조건은 세 가지가 있어. 이 조건 세 가지. 자, 거기 있는 조건하고 다르지? 책에 있는 거랑? 자, 그거는 그 책에 있는 거는 디귿하고 이가 만나면 지가 되고 티읕하고 이가 만나면 치가 되고 이게 티읕하고 반몸이거든. 그래서 여가 부처가 되는 거. 자, 그게 나왔는데 요 3번 조건을 하나 더 써놔. 요거 조건 3개를 써놔. 두 개 더 쓸 거야. 자리 좀 비워놔. 구경에다가. 왜 편식하고 그래? 잡아 당겨서 쓰면 되지. 위에 있어도 되니. 친구가 자기 딸 문법책 사야 된다고 뭐 사냐고 물어보는데 마침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얘가 뭐지? 얘가 뭐지? 한참 고민하다가 아까 생각났어. 2주 전에 물어봤거든. 이 책을 받으면서도 이거 마침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 이게 뭐지? 계속 고민했어. 생각이 났어. 마침이 없어. 얘기해줘야지. 자, 이거 3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쓸 건데, 자, 여기 어떤 거냐? 부경어가 안 일어나는 경우는 부경어가 안 일어나는 경우. 자, 요거 보면은, 자, 디귿, 티읕 뒤에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붙어야 되잖아. 이 얘기는 형태소하고 형태소가 결합해야 된다는 얘기야. 혼자서는 안 돼. 그래서 첫 번째는 한 형태소 내부에서는 안 일어나. 자, 여기서 안 일어나는데 왜 안 일어나는 잔디 읽었잖아. 얘 좀 조건이잖아. 맞잖아. 디귿 뒤에 이 왔으니까. 그럼 잔디라고 발음 안 하지. 얘는 그냥 잔디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디디다 이런 말도 있거든. 디디다. 이거 형태소 부족하면 디디하고 다로 나누죠. 그럼 디디를 디지다라고 발음을 하진 않지? 왜 그러냐? 형태소 내부거든. 한 형태소거든. 저것도 그냥 디디다로 발음하고. 뭐
그 다음에 느티나무 이런 것도 있는데 느티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느티하고 나무로 나눠져.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도 느티나무라 안 그러고 형태소 하나이기 때문에 느티나무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2로 시작하는 그 실질 형태소를 만났을 때. 자, 이거하고 결합을 했을 때도 안 일어나. 자, 왜 안 일어나냐? 아까 했던 거 혼입을 한번 해볼게. 콧하고 이불이 만났거든? 그럼 얘는 과정이 있어. 일단은 콧, 이불이니까 합성어나 파생어야. 합성어나 파생어고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뒷말에 이하여유가 나오면 니은청가가 되거든? 이거는 이따가 할 거니까. 자, 근데 먼저 받침을 바꿔줘 이렇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합성어 파생어이기 때문에 자 디귿 뒤에 이가 나와. 자 그러면은 혹 니불이 되고 니은청가. 그 다음에 디귿 다음에 니은이 오니까 혼니불이 되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뒷말이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최종 발음에서 구겸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구겸화가 안 일어나는 경우는 한 형태소 내부에서. 두 번째는 실질 형태소가 2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결합했을 때. 네, 이렇게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잔디 같은 경우는 한 1980년대까지는 이렇게 썼어. 이렇게 써, 이렇게. 이게 바뀐 거야, 맞춤법이. 그러니까 구경화 조건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뒤에 잔디 하니까 이제 이 구경화 조건 아니스로 넘어오긴 한 건데, 다른 애들도 다 비슷해, 얘네들이. 그래서 여기도 요거까지 써놔. 안 일어나는 경우. 구개음하라 그러면 그냥 기억은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 디귿 이만 되면 지읒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 외의 조건들은 어차피 다 가르쳐줘. 수능 같은 데서는. 그리고 알겠지만 아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수능 볼 때까지 문법 하나도 안 하고 졸업할 수도 있어. 우리 대표적으로 동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문학을 해. 1학기 때. 2학기 때 독서를 해. 3학기 때 화작으로 나눠. 화작과 원매로 나눠. 그래서 원매 선택 안 하면 화작만 해. 그리고 걔가 화작 선택을 해서 수능을 보잖아. 그냥 화작 안 하고 쭉 넘어가는 거야. 네. 그러다 복병을 만나요. 어떤 복병이냐? 성적이 내신이 애매모여가지고 가천대는 가고 싶은데 가천대가 성적이 안 돼. 약식 논술을 해야 되거든? 약식 논술에 국어에 문법이 들어가 있어. 한 문제에. 근데 한 문제를 틀리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국어에서는. 수학에서 결정나니까 수학에서 좀 틀린 거를 좀 암기하려고 국어에서 다 맞췄거든 애들이. 그래서 그때 다시 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안 하고 쭉 넘어가기도 해. 좀 요행이지. 동원고등학교는 어마어마한 팁이지. 고색도 안 하고 넘어가나? 고색은 모르겠다. 3학년만 해도. 일산만 해도 모르겠다. 근데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어 매체를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대체로 애들이 시간 모자라 하거든? 이거를? 시간 모자라 하는데 시간 모자란 애들이 대체로 화작을 많이 선택을 해요. 화작이 생각보다 어려워 요즘은. 그걸 다 시간 다 가거든? 그러려면 이제 외워놓고 그냥 열을 찍고 막 찍은 다음에 다음 거 풀고 다음 영역 넘어가고 이런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 문법이 좀 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된소리 대기를 볼게요. 자, 된소리 대기는 우리가 발음하는 거의 95%는 맞아. 그리고 이게 수의적 현상이라고 그러거든, 된소리 대기는. 그러니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근데 거기 있는 첫 번째 거는 무조건 기억해야 돼. 걔는 예외가 없어. 자, 거기 예사 소리 이상하죠. 기억, 디귿, 비읍, 시읒, 지읒, 된소리를 바뀌는 현상인데, 자, 이거 된소리 대기의 첫 번째 규정이 어떤 거냐면은, 자, 이 받침 기억, 디귿, 비읍이 있어. 기억, 디귿, 비읍이 있고, 이거 물론 대표음이야. 자, 이 뒤에 기억,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이 오잖아. 그럼 얘네들이 싹 바뀌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렇게. 얘네들은 만나면 바뀌어. 예외가 없어. 예를 들어 이거 국수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국수. 뭐 먹을래? 나 국수.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 없을걸? 그 다음에 이제 국밥집 있지. 국밥집. 뭐 먹을래? 국밥. 이상하지? 어떻게 발음해 자연스러워? 국수. 그 다음에 국밥 이런 게 자연스럽지? 자, 그래서 이거는 예외가 없어. 쟤네 조건들은. 자, 그 다음에는 자, 이건 된소리되기 나머지 규정은 없으니까 넘길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비읍, 여기까지가 이제 교체인데, 자, 교체는 음절의 큰소리 규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음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음화가 있었고, 니은하고 리을이 만나면 리을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구경음화가 있었고, 두개 디귿이 이를 만나면 지읒 되는 거, 그다음에 된소리 대기가 있었고, 그래. 자, 20페이지 보면은 이제 탈락이 나오는데 그 자음분단수나 이 탈락 좀 조금 어려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어떤 규정은 발음이 표기로 반영이 되기도 하고 어떤 규정은 발음이 표기에 반영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 자, 그 두 개가 있어서 그래. 일반적으로는 그 음운의 변동이 발음에 반영되는 경우는 잘 없어. 근데 이 탈락에서 유독 나와 그게. 자, 일단 자음분단순화가 있는데, 자, 그걸 어떻게 외워야 되냐? 요것도 받침 규정이거든. 받침 규정이고, 이건 겹받침의 발음이야. 겹받침의 발음에서 두 개 중에 한 개가 남아.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일단은 2번을 외워. 2번을 외워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건 그거야.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이 있으면은, 자, 얘네들은 뒷자음을 발음하는 거야. 뒷자음 발음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앞자음 탈락이라고 하거든. 앞자음 탈락. 그래서 어떻게 발음되냐면은 리을 기역은 기역으로 발음하고 리을 미음은 미음으로 발음하고 리을 피읍은 피읍이 남아. 근데 피읍이 발음이 안 돼. 그러니까 비읍으로 바뀌는 거야. 이거 발음이 수능에 2년 연속으로 나왔어. 이게 이제 탈락후 교체거든. 탈락후 교체. 그래서 두 번 2015학년도 2016학년도 두 번 연속으로 나온 발음이야. 자, 일단 개인을 외우는 거야. 그래서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이 아닌 애들은 다 앞에 거 발음해. 그 다음에 얘 세 개만 뒤에 거 발음하자.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야 돼. 얘는 엄청 많잖아. 엄청 많으니까 줄여야 되니까. 자, 그런데 자, 이제 왼쪽을 볼게요. 자, 자음분단수는 예외가 있는데, 자, 리을 기역에서 예외가 있어. 그 리을 기역에서 예외가 뭐냐면, 자, 왼쪽을 봐봐. 자음분단수는 예외가 있지? 자, 이거, 자, 이제 예외는, 자, 이 어간의 맞은 리을 기역이야. 어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 뺀 부분이거든? 요 기역, 기본적으로 다 뺀 부분이 리을 기역만 남았어. 근데 리을 기역은 원래 기역으로 발음하면 되거든? 근데 요 뒤에 뭐가 그냥 기역으로 시작하는 말이 붙어. 자, 이랬을 때는 리을로 발음해 주는 거야.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써있잖아? 어간이 나오면 동사 형용사를 얘기해. 자, 요게 저 단어가 있으면은 얘는 막다라고 발음해야 돼. 원래대로. 얘는 이제 막다라고 발음하면 되는데 요거 기억이 중요해. 근데 이게 아니라 요거 뒤에 고가 나오잖아. 리을 기억 뒤에 고가 나와. 그러면은 여기지. 리을 기억 뒤에 기억이 나오면 리을로 발음한다. 그럴 때는 말고라고 발음을 해줘야 돼. 기억으로. 그 다음에 뒤에 개가 붙었어. 그러면은 요것도 기억이 붙었으니까 리을 기억을 리을로 발음해줘야 돼. 이렇게. 그랬다고 또 거기다가 자, 이것도 한번 볼게. 얘 어떻게 발음해? 얘는 닭바로 발음하지? 왜? 이유는 뭘까요? 쟤 지금 자는 거니? 자지 마. 안 돼. 어간이 아니지. 얘는 체연이야, 체연. 체연이거든? 그러니까 이 어간이 되려면 누구여야 돼? 용언이어야 돼. 동사나 형용사.
동사, 형용사 이네들만 이렇게 발음하는 거고 얘는 명사잖아. 명사기 때문에 저기 조건이 안 되니 그래서 그냥 닭바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의 끝, 어간의 끝이 리을 기역일 때 뒤에 기역이 오면 이거는 이제 리을로 발음을 해준다는 거. 여기 첫 번째 예외고, 자, 두 번째 예외는 뭐냐면 리을 비읍 때문에 되거든. 자, 요 단어가 있어요. 요 단어. 리을 비읍은 앞에 거 발음해야 되지. 저 위에 세 개가 아니니까. 그럼 밝다. 자연스럽지. 그래서 평소 발음을 너무 믿으면 안 돼. 자, 바에 리을 비읍이 붙잖아. 그럴 때는 이거는 밥으로 발음해줘야 돼. 밥으로 발음. 이것은 예외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넓다가 있어. 얘는 널로 발음하는 거 맞아. 근데 넓다는 세 경우가 있어. 세 경우. 자, 거기 써 있을 거예요. 넓적하다, 넓죽하다, 넓둥글다지. 자, 이게 널 뒤에 죽하다가 오거나, 그 다음에 적하다가 오거나, 그 다음에 둥글다가 오거나, 요 세 글자가 오잖아. 자, 요 세 경우에는 너브로 발음하는 거야. 자, 여기서 이 겹받침 발음을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뒤에 거 발음, 기역, 미음, 비읍으로 발음하는 거. 얘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해. 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외는 한 개씩 외우는 거야. 리을 기역 뒤에, 용언에 어간 리을 기역 뒤에 기역이면 리을로 발음하고, 바의 리을 비읍은 밥으로 발음하고, 너는 둥글다, 적하다, 죽하다 올 때만 너브로 발음하고, 이렇게 돼. 자, 우리 잠시 암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는 거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나 되게 힘들어. 어저께도 3시 반에 잤단 말이야. 교회도 가야 되는데. 근데 교회도 갔다 와가지고 오늘 착하게 자라고 되게 애쓰는 중이야. 이 표정, 교회 다니는 표정을 보냐, 나를? 교회도 새로 옮겨가지고 얼마나 조심스러운 거야. 이사 와가지고 교회 옮긴다고 막. 애들한테 자기네 다니는 교회 좋은 교회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아무도 얘기 안 해주더라. 내가 오면은 비밀을 밝혀줄까 봐 그런가? 집 앞에 있는 교회 가서 그냥 되게 좋더라고. 자, 요거 기억을 한번, 자, 어떻게 하냐?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기억, 미음, 비읍으로 발음. 자, 그거 먼저 기억하고, 용언의 어간 발음 리을 기억 때 기억이면 리을 기억을 기억으로 발음하고, 그 다음에 바에 리을 비읍 붙으면 밥으로, 넓다는 넙, 둥글다, 둥글다, 죽하다, 적하다는 넙으로 발음하고. 자,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머지 너무 많아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밑에 건 안 외워도 이 세 가지는 외워야 돼.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뒷자음이 발음한다. 그러니까 저거는 기억해야 돼. 자, 요거는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음 탈락 있지? 자, 자음 탈락이 있는데 요건 이제 리을 탈락과 히읗 탈락이 있어. 근데 리을 탈락이 표기에 반영이 돼. 자, 써놔야 돼. 표기에 반영된다. 거기 보면 용언의 어간발 자음이 리을이 몇몇 넘인데, 자, 거기 밑에 써있지. 오나, 니은, 비읍, 시옷. 이렇게. 그래서 살다가 있어, 살다. 살다에서는 요까지가 어간이거든? 여기에 니가 붙어. 그럼 살리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산이라고 쓰지? 근데 발음이 산이라고 되는데 쓰기도 산이라고 써. 그래서 이제 이 탈락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산이를 발음을 해서 뭔가로 바뀌어야지 의문의 변동을 찾거든, 일반적으로는. 자, 발음해서 다른 거 찾는 거잖아. 물이 국물로 발음되니까 두 개 비교해서 국의 기억이 국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잖아. 근데 이 리을 탈락 같은 경우는 추측이 안 돼. 그 발음만으로는. 그래서 어디부터 가야 되냐? 얘가 어디서 온 말인가? 기본형을 먼저 찾아야 돼. 기본형을 찾고 그 다음에 니가 붙으니까 리을이 탈락했구나. 이건 추측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산 이렇게. 그 다음에 저기에 살의 시우가 붙어. 그러면 살시우가 아니라 사시우 이렇게 되지. 저기에 저곳에 사오 오면은 이렇게 사오 이렇게 되고. 그래서 리을 탈락 같은 경우는 자, 이 어간 말은 리을 있고 자, 뒤에 니은, 비읍, 시읍, 오가 붙어. 자, 그럴 때는 리을 탈락이다. 대신에 이 리을 탈락은 그냥 표기 반영을 해. 그래서 헷갈리면 큰일 나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 의문의 변동이 몇 번 일어났을까 문제가 나왔어. 이제 어떻게 하냐? 둥굽니다니까 발음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옆에 이렇게 써 있었던 거야. 둥굽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한 번 나온 거 같잖아. 그렇지 않아? 한 번 나온 거 같은데 한 번 나왔다면 틀려. 이 문제는 왜 틀리냐? 얘 기본형이 뭐야? 둥글다잖아. 둥글다니까 이 둥글을 해서 비읍니다가 붙은 거야. 그래서 요게 둥굽니다가 된 거고 요 안에 들어있는 게 뭐야? 리을 탈락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다음 비읍하고 니은이 만나면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지. 둥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탈락 한번 교차 한 번이 나온 거거든.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교차 한 번밖에 안 나온 것처럼 보여. 요게 이제 내신의 대를 낚는 방법이야. 문제 요대로 내면은 애들이 싹 다 틀려. 그래서 요거는 의문의 변동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형이 뭔가부터 시작해서 가는 게 좋아. 잘 안 보이는 애들은.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의 끝소리 리을이 니은, 디귿, 시읒, 지읒에서 탈락하는 현상인데 자, 버들하고 나무지? 그게 이제 버드나무가 된 거고 날라리가 나날이 되고 달다리도 다달이 되고 그래서 걔네들은 니은이 붙은 애들이고 뭐 여다지, 열다, 닫다의 이가 여다지 되지? 디귿이 붙었을 때 열이 여가 되고 그 다음에 말하고 소가 마소, 시옷이 붙었을 때 빠지고 불삽이 부잡되고 그 다음에 울짓다는 울다하고 짓다거든? 자, 근데 지읒이 붙으니까 우짓다. 바늘하고 지인데 바느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니은, 디귿, 비읍 얘네들이 붙으면 뭐 지읒 얘네들이 붙으면 리을이 탈락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문제에는 버드나무가 나오냐 이렇게 버드나무, 소나무 이렇게 나오거든. 자, 이랬을 때 얘의 원래 형태가 뭔지를 찾아야 돼. 얘는 버들하고 나무가 합쳐진 말이고 그 다음에 소나무는 소라고 나무가 합쳐진 말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리을이 탈락했구나 라는 거를 역추적을 해야 돼. 리을 탈락의 특징이 그래. 자, 그 다음에 2번에 히읗 탈락이 있는데 자, 히읗 탈락도 히읗 탈락은 표기 반영을 안 해. 그래서 이제 리을 탈락은 표기 반영을 하는데 히읗 탈락은 표기 반영을 안 하고 자, 이거는 용언의 어간 히읗이 모음 만나면 탈락해 버리는 거야. 자, 이 히읗 탈락 같은 경우는 자, 용언의 어간이 히읗이고 자, 뒤에 모음이 와. 그러면은 히읗이 탈락된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좋아 이런 게 있어. 그럼 좋다 좋은 말이잖아. 히읗 있고 모음이었지. 이거 발음할 때 연음이라고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지. 발음이 어색해지지. 좋아 이렇게 발음하지. 자, 이런 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타에 낫이 있고 은인데 흔히 아니라 나은. 조하가 아니라 조아 이렇게. 싸히다가 아니라 싸이다.
달하가 돼야 되거든. 원래 여름 되면 그게 달아 그게 되고, 자 실허가 아니라 실어. 은 같은 경우는 안 흔대는 안은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격받침에서도 뒤에가 히읗인 애들은 히읗 탈락이 다 일어나는 거야. 대신에 히읗이 탈락하고 그 원래 남아있는 발음 있지, 받침, 그 받침이 뒤로 넘어가는 거야. 자, 끌래는 지우세요. 이거 여기 해당하는 게 아니야. 제일 밑에 있는 거지? 이거는 여기다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 책 쓴 사람이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히읗 뒤에 모음이 왔을 때 히읗 탈락한다.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는 모음 탈락이 있는데, 자, 의탈락이 있어요. 자, 의탈락은, 자, 이것도 표기 반영을 해줘. 자, 표기 반영을 해주고, 뒤에 모음이 오잖아? 그러면은, 은은 탈락해. 이거는 조선시대 때부터 계속 그래왔어. 여기서 뭐를 기억해야 되냐? 보통은 용언의 어간에 어미 붙었을 때 빠지거든. 그래서 어미를 좀 기억을 해야 돼. 어미를 좀 기억을 해야 돼서 이런 애들이 와. 아어가 나와. 아어. 그 다음에 아라나 어라가 나와. 자, 그 다음에 뭐 아서 어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아도 어도 이런 애들 나오고, 그 다음에 앗엇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음연이 나와. 자, 이 어미를 좀 기억해야 돼.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들. 자, 그럼 한쪽에다 써놔봐.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올 때 저는 어미들이 연결해서 나와. 탈락에서는 축약도 그렇고, 모음하고 모음이 합쳐지고 이러거든. 그 다음에 모음하고 모음 만나서 한쪽이 빠지고 이랬을 때 이게 아라어라 아서서 아도 어도 이렇게 돼. 그러니까 라만 붙고 서만 붙고 도만 붙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 아어가 같이 따라 붙는 거야. 이런 거지. TV 꺼 그랬어. TV 꺼. 이거 기본형이 뭐야? 끄다가 기본형이지. 그럼 꺼 그러면 누가 붙었겠어? 끄에? 자, TV 꺼라 그러면 꺼다에다가 나가 붙은 게 아니지. 끄다에다가 어라가 붙은 거지. 자, 이런 거야. 자, TV를 꺼서 그런 거. 그러니까 끄다에 어서가 붙어서 얘네가 다 탈락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TV를 꺼도 이렇게 돼. 그럼 끄다에다가 어도가 붙었지? 얘가 탈락. 이렇게 돼. 그 다음에 TV를 껐어. 그러지? 껐어 같은 경우는 끄다에다가 어 붙고 어가 붙겠지? 그래서 요렇게 합쳐 얘가 빠지는 거야. 그래서 껐어.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TV를 끄면 같은 경우는, 자, TV를 끄면, 그럼 끄에다 면 붙은 게 아니라 이거는 끄에 면이 붙은 거야. 근데 이거 두 개는 이제 중복되니까 합친 거거든? 보통 이쪽이 빠진 건데. 그래서, 자, 이렇게 시험에는 요게 나와, 요쪽이 나와. 요쪽. 그러니까 요쪽이 나오니까 이 기본형을 먼저 찾고, 기본형 뒤에 누가 붙어야지 이렇게 되는지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찾아 들어갈 때 많이 나오는 어미들이 얘네들이야. 이거 아무나 막 붙이면 안 되고 쟤네들을 붙여야 돼. 자, 그 다음에 밑에 아웃 탈락은 똑같은 애들이 탈락하는 거거든. 얘네도 똑같아. 얘가 붙어. 자, 거기에 아웃 탈락 있는데 공음 탈락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것도 역시 표기 반영을 하고 하나씩 해보면은 너 집에 가 안 했어. 이거 기본형이 뭐야? 가다거든. 우리나라 말은 어간하고 어미가 같이 붙어야지 단어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가다에다 다 빠졌어 이러면 안 돼. 요거는 가에다가 누가 붙어야 돼? 너 저기 가서 이러잖아? 그럼 가다에다가 서만 붙은 게 아니라 아서가 붙은 거야. 너 집에 가도 그런 거지? 가다에다가 아도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다 붙어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중복되니까 빠지고 이렇게 돼.
집에 갔어 그러잖아? 갔어 그러면 기본형 가에다가 앗 붙고 그 다음에 붙고 이렇게 해서 아하고 아가 맞는 거에 탈락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미를 잘 기억해야 돼. 탈락 쪽에서는 모음 탈락 쪽에서는. 자, 그래서 요거 모음 탈락에서도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은 그냥 보면 이게 의문의 변동이 표기에 반영이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써 있는 글자로는 어떻게 보면 저게 안 돼. 의문의 변동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 아니면 빼고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고.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이 기본형을 찾고 그다음에 저 어미가 누가 붙나를 확인하고. 자, 요 과정이 좀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거는 첨가인데. 자, 우리 일단 답을 부를게요. 자, 1번은 4, 2번은 3, 3번은 4, 4번은 2, 4. 2번은 나요? 그 다음에 또 2번이 2번에 3. 자, 그다음 5번은 5번, 4번은 2. 4번에 2, 5번은 5, 6번은 4, 7번은 4, 8번은 1, 9번은 4. 동그라미 그리는 소리가 청하게 들리는 다들. 그 다음에 10번은 4, 11번 5, 12번 5번, 13번 3번, 14번 3번, 자, 15번은 4번. 자, 우리 앞에 맞은 게 좀 주세요. 맞은 15번 4. 3번이요, 4번이요. 3번이요, 4번이요. 3번에 4번. 맞은 게 쓰세요. 13번은 13번? 13번 3번. 이런 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나오네. 맞은 개수, 틀린 개수 말고. 안 푼 거 틀린 거지. 야, 혹시 잘 모르겠는 문제? 5번. 요거를 일단 가를 가지고 먼저 풀어볼게. 자, 이와우 뿔을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그러니까 이와우가 비처럼 내릴 때 울며 잡고 이별했대. 이거 봄에 이별했고, 네, 추풍 낙엽은 가을바람 떨어지는 나뭇잎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그랬거든. 자, 이거는 봄에 이별을 했고 가을에 너도 나 생각하냐, 너도 나 생각하냐. 그러니까 나는 너 생각한다는 얘기지. 자,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는구나 해서 이 외로운 꿈에다 줄을 치면 돼. 자, 1번은 공감각 생동감인데 생동감이 아니지. 이별하고 그리워하니까. 대상에 감정을 이입을 했냐? 그럼 이와보다 충분하게 왜 감정이입을 해야 되거든? 안 했지. 현재와 과거를 대비한 게 아니라 과거에 헤어졌고 지금은 그리워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지. 자, 서리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인데, 자, 서리법은 나오긴 나와. 나를 생각하는가 이런 거. 근데 이게 현재 이 현실에 대한 비판은 아니지.
그래서 이 가를 보면 답이 나와. 시간의 흐름 바탕인데 이화호는 봄이고 추풍낙엽은 가을이야. 그래서 화자의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나 같은 경우에는 동풍, 동그라미 쳐. 그 다음에 녹음, 기억 위에. 걔가 여름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자, 봄에서 임에 대한 그리움, 여름에서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이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풀 때는 가액을 하나씩 제껴. 범위주로 풀면 돼. 또 6번? 자, 이거 6번에 4번 보면 이화우는 변함없는 화제의 사랑을 반영한 게 아니라 요거는 계절감을 보여주는 거야. 계절감. 그냥 봄에 이별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또 그다음 13번. 자, 13번은 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뭐 위에 다 읽었을 거니까, 자, 추위의 수국과 추부의 조선은 각각 인간 부세와 대비를 통하니까 수국도 자연이고 조선도 이 고기잡이배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일단 자연을 뜻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맞지. 그 다음에 추위의 슬카지 용이야. 실컷 즐기자는 뜻이거든. 화자가 자신이 머무는 공간에서 경험을 지속하고자, 그치, 실컷 여기서 즐기고 싶으니까 지속하고자 하는 게 맞고, 멀수록 더욱 좋다는 촉새가 멀수록 더욱 좋은 거지. 그 다음에 이것이 추팔에 이것이 어둠에오가 있는데, 자, 건곤이 제각각인가 이것이 어둠에오라고 해서 서풍진은 밑에 요임금 그 서풍에 날려오는 먼지거든. 그러니까 서풍에 날려오는 먼지가 여기까지 못 미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긍정적인 거거든. 그래서 동일한 공간에 상반된 인식이 표면화되는 게 아니라, 이 벌수록 더욱 좋다라는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둠에오는 요거는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동일한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자, 틀린 말. 자, 또 없으면 무법할 거야. 3번? 빙글 물어봐. 몇 번 골랐어? 5번. 자, 고공답 중간 고공이 머슴이야. 그래서 답한다. 주인한테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머슴이 주인한테 답하는 말이라서, 자, 거기 앞에 거가 고공가고 뒤에는 고공 답주인가거든. 앞에 거는 주인이 머슴들을 비판하는 말이고, 뒤에 거는 머슴이 그 주인한테 답하는 말이야. 자, 5번은 다는 이 작품이 나에 대한 화답임을 알 수 있게 하는 표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 거기 그 제목 자체에서도 답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나다사는 텍스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하나는 주인이 말하고 하나는 머슴이 말하니까 말이 좀 어렵지. 자, 4번이 답인데, 다의 화자는 자신의 발화를, 그 다음에 자신의 발화를 나의 청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거든. 다의 화자가 머슴이야, 고공. 나의 청자는 누구야? 고공이야. 근데 그 고공이 고공한테 하는 말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안 맞지. 청자는 나에서는 다부터구나. 다의 화자는 머슴이고 청자는 주인이야.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주인이고 청자는 머슴이야. 근데 그렇게 보면은 다의 화자도 청자, 다의 화자가 머슴, 고공, 나의 청자도 고공 이렇게 되지.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은 아니지. 주인한테 하는 말이 돼야지.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자, 우리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더 잘 봐. 다음 주부터는 저기 개수 다 체크할 거거든. 원래 다 체크해. 공격용으로 쓰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공격용으로 쓰니까. 가끔 저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하고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고. 그럴 때마다 내가 한 번씩 카드로 꺼내요. 역으로 꺼내기도 해. 우리 애가 뭘 알까 하시는 분들도 계셔. 근데 역으로 꺼내요. 무슨 말씀이시냐고. 자, 우리 이거를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자, 요 문법을 마저 하고 갈게. 오늘 만약에 그 소설 못하면은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이번 주 제대로 좀 맞춰봐야 돼서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문법 할 거예요, 문법. 하나만 끝내고. 자, 이제 그 21페이지면 첨가가 나오지, 첨가? 자, 이거 니은 첨가가 있는데, 이거 밑에 반복 첨가는 안 하고 니은 첨가가 될 거야. 자, 첨가는, 자, 거기 니은 첨가의 조건이 나와. 복합어여야 돼. 합성어나 파생어. 이게 뭔 말이냐면, 단어가 이렇게 써있을 때, 이 구성 요소 중에 한 부분이 혼자 쓸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 맨입법 2부 혼자 쓸 수 있지? 남존 여비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거는 사실 나오는 말은 이거 한자성어라서 그러는데 이 남존하고 여비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근데 늦여름 여름을 혼자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물하고 물도 혼자 쓰고 약도 혼자 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존 여비는 여기다가 좀 이상하게 써놓은 거고 안 맞게 써놓은 거고 맨입의 입, 늦여름의 여름 물량이 뭐라고야? 이렇게 혼자 쓸 수 있는 구성 요소가 있으면 걔를 합성어나 파생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거기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야 돼. 다시 말하면 받침이 있어야 돼, 앞말에. 그 다음에 뒷말이 이야 여유로 끝나야 돼. 이나 반모음인데 이야 여유가 돼야 되니까 자, 조건을 따져보면은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는 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야 돼. 자, 다시 말하면 받침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뒷말 첫 소리가 이야 여여 유야 돼. 자, 거기 다 잘 나와 있는데 세 번째가 잘 안 나오지? 아, 이야 여여 유. 받침하고 상관이 없어. 자,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야 여여 유가 뭐가 되냐? 니은 첨가가 돼가지고 자, 니냐 여여 유가 돼. 이거는 잘 알겠지만 이응이 니은으로 바뀐 게 아니야. 이 초성에 있는 이응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꼬맹이 이름이 이온유거든, 이온유. 이렇게 쓰잖아. 원래 이름대로 쓰려면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거 없이 써야 돼, 이렇게. 겁나 이상하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모양을 맞춰주는 거야, 이렇게.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이름이지. 새로운 걸 알았어.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있는데 걔도 애가 온유래. 애 이름이. 우리도 첫째 온유인데? 그래서 그래서 네 집 온유는 몇 살이야? 10살이야. 우리 집 온유도 10살이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됐어. 근데 이제 그런 거 쓸 때 이렇게 쓸 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 거기서 이제 그래서 니은 첨가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맨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맨입 있어. 뭘 찾아보냐? 혼자 쓸 수 있는 말 있나를 찾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합성어는 파생어인 거거든? 합성어, 파생어를 구분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쟤네 중에 속하냐 아니냐만 중요해. 그리고 두 번째 판단할 게 뭐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냐 판단하는 거야.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하 여유가 있나를 판단하는 거야. 그럼 세 가지 조건을 다 맞았지? 그러면은 니은을 첨가해 주는 거야. 자, 밑에 늦여름 같은 경우에도 자, 여름을 혼자 쓸 수 있지? 참고로 늦여름, 늦잠 이런 데서 늦은 접사야. 서울교육청에 문장을 잘못 내가지고 사람들이 표준국어대사를 싹 뒤졌어. 그래서 이제 녹수적이거든. 이거 접사야, 접사. 늦다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 요거 여름 있고 아무튼 혼자 쓸 수 있어. 그럼 합성어나 파생어야. 1번 조건.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받침 있지? 2번 조건.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여로 끝났지? 세 번째 조건. 이렇게 맞으면 어떻게 써? 여기다 얘를 넣어준다는 거지. 이렇게. 근데 순서대로 좀 해야 되거든. 자, 그래서 순서로 하면 먼저 받침을 바꿔줘야 돼, 이렇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그 다음에 받침 있고 이하 요요 요니까 니은 첨가를 시켜주는 거야. 여기지 니은 첨가.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아까 비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걔가 왜 중요하냐면 이럴 때 같이 나와.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이 미음 니은을 만나면 디귿이 니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최종 발음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래서 교체 한번. 네, 여기서 이제 니은 첨가가 나와서 첨가 한번. 그
그 다음에 이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니까 비음화가 나와. 그래서 교체 또 한 번. 그래서 교체도 뭔가 첨가 한 번 이렇게 나오는 하나야. 자, 그 다음에 물약 이것도 있는데 물하고 약이지. 자, 똑같아. 자, 물도 혼자 쓸 수 있고 약도 혼자 쓸 수 있지. 1번 조건 맞았고. 앞말에 받침 있지. 2번 조건 맞았고. 이하 여유유지 3번 조건 맞았고. 그럼 어떻게 써줘? 물, 약 이렇게 쓰거든? 여기서 끝내면 안 되지. 마지막까지 봐야 돼. 이렇게 만나면 리을하고 니은이 만났으니까 이런 리을 되거든?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조건을 맞추면 되는 자, 세 가지 복합언어, 합성언어, 파생어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하 여유일 때 그때 니나 여유로 바뀐다는 거. 반모음 첨가는 그 저기만 체크해야 돼. 21페이지에 오른쪽 아래 암기하는 부분이 있어. 얘가 표준 발음이 아니야. 얘는. 근데 표준 발음을 인정하는 애가 그 걔네야. 대어가 대여도 되고 대어도 되고 피어가 피어도 되고 피여도 되고 그 다음에 이요가 이요도 이요도 되고 아니요가 아니오도 되고 아니요도 되는 거거든. 그럼 얘가 왜 반모음 첨가냐면은 자 거기 대어를 하나 보면 자 대어가 대여로 되거든? 이렇게? 그럼 얘가 이걸로 된 거지? 그지? 차이를 보면 그럼 어가 여되려면 어떻게 되냐? 반모음이 하나 붙고 이렇게 어가 붙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없던 애가 갑자기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반모음 첨가라고 해서 자, 이거는 표준 발음이 아닌데 거기 있는 대어, 피어, 그 다음에 이요, 아니요 그 네 가지만 표준 발음이야. 이건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쌩까도 되고 여기서는 니은 첨가를 잘 기억해야 돼. 자, 그다음 22페이지에 이제 축약이 나오는데, 여기서 축약은 교육과정에서는 자음 축약만 나와. 모음 축약은 지금 서울대에 있는 이진호라는 교수가 지금 제자들 동원해가지고 모음 축약 없애고 있어. 그래서 3학년 책에 보면은 그 모음 축약으로 안 나오고 음절 축약으로 나오고 반모음 교체로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얘는 지금 교육과정에 빠졌어. 그래서 밑에 거는 모음 축약은 안 해도 되고 자 우리 자음 축약만 기억하면 돼. 자, 자음 축약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 그러냐 하면 얘를 거센소리 대기라 그래. 거센소리 대기라 그래서 히읗하고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만나잖아? 그럼 내가 히읗, 티읕, 피읕, 치읓이 돼.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나면 똑같이 돼. 요것만 축약이야. 모음 축약은 안 나와 시험에. 수능에도 안 나와. 학교 시험에도 안 나오고. 학교 시험에 가끔 내는 사람이 있거든? 가르쳐주고 영감탱이야. 영감탱이. 아니 그러니까 젊어서 젊고 이게 아니라 마인드가 영감탱이야. 옛날 거 가르치는 사람이야. 지금은 얘 지금 없애 아마 사람 모든 사람이 예측하기로는 모음 축약은 나의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날아버릴 수가 있어. 빠져버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 다른 게 들어올 거거든. 이거는 안 해요 요즘에는. 자음 축약만 기억하면 돼. 이제 이런 거야. 얘네들이 만나잖아. 축약부터 시켜야 돼. 왜 축약부터 시키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바로 축약을 시켜야 되거든. 이 발음할 때 족구라고 발음하지. 근데 얘를 만약에 히읗이 발음이 안 되니까 디귿으로 바꾼 다음에 그러면 디귿하고 기역이 만나지. 그럼 대소리가 되니까 족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거 발음 안 되지. 자 이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자 요거는 받침하고 상관없이 특히 요거 같은 거 이렇게 만나는 경우. 자 이거 전부 다 요 경우들 전부 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하지 않고 바로 그냥 붙이는 거야. 그래서 히읗이 들어있는 거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좋고 이렇게 말하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발음? 이렇게 축약시키면 돼. 그래서 않고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럼 지읒하고 시 이렇게 하면 젖히가 되지?
내가 이제 잘 들어. 이렇게 요 조건 만나면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추격부터 시켜. 근데 옛날에 문제가 한 번 나왔던 게 이게 요 단어거든? 요 단어 지금 의문의 변동 한 번 일어났잖아. 고3 시험에 나온 거야. 한 번 일어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문제를 냈냐면은 평가원에서 이걸 디귿으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다시 축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만 시켜버렸어. 그래서 의문의 변동 2회 이상 일어난다로 시험에 냈어. 틀린 걸로. 틀린 걸로 낸 게 중요한 거야. 틀린 걸로 냈는데 그 한쪽에 어느 한쪽에 있는 국어학자들이 보기에 얘 맞아. 얘 이렇게 봐도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한 거야 문제에다가. 평가원에서 단칼이 잘랐어. 뭐라고 잘랐는 줄 알아? 교육과정 이렇게 가르친 끝. 그러니까 이거 작년에 동우여고에서 이거 시험 보기 하루 전에 맞다 그랬어 선생님이. 평가원에서도 인정 안 한 거를. 다행히 문제 안 나왔어. 나왔으면은 이상해진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지읒하고 히읗 만나면 바로 척치다 이렇게 가는 거. 자, 이런 거를 요거는 요렇게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추경화 시킨다라는 거. 자, 우리 뒤에는 문제 쭉 풀으면 돼요. 쭉 풀으면 되고, 내가 오늘 과제 문자는 보내줄게. 과제 문자는 오늘 보내주고, 오늘이 가기 전에 보내줄게. 그 번호 내 번호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해. 자, 우리 소설을 할게요. 자, 14페이지를 하면 된다는 거지? 자, 이거는 사건과 갈등인데, 그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갈등과 해결이야.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거든? 사실 그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인물이 어떤 배경을 통해서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 사건이 갈등과 해결이 되는 거. 그래서 그 갈등과 해결, 사건이 주제가 되는 거야. 자, 중심 사건이 있는데, 왼쪽에 보면은 자, 소설 속의 여러 사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적인 사건. 자, 사건과 관련된 인물 간의 관계와 갈등. 여기 그 인물 간의 관계와 갈등 주체로. 이걸 통해 주제가 일어나는 거고. 자, 갈등이라는 거는 등장인물이 사건을 겪으며 처하는 대립적인 심리 상태, 내적, 외적 갈등이 모두 존재하는데 이 둘이 맞붙어가지고 불꽃 튀기게 싸우는 것도 갈등이야. 근데 모두 갈등이냐면은 얘가 얘를 혼자 미워해. 걔도 외적 갈등이야. 그러니까 이게 둘이 부딪히지 않아도 한쪽이 한쪽만 싫어하잖아? 그렇다고 아니야. 오늘 참아야지. 이렇게 한쪽이 한쪽만 미워해도 갈등이라는 거. 자,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갈등의 기능은 성격과 주제를 구체화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갈등이 당연히 사건을 전개시켜주지. 갈등이 어떤 소설이 아니야. 그다음에 이야기의 긴장감을 더해. 갈등은 원래 긴장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 자, 거기 이제 밑에 갈등이 양상은 내적 갈등이거든. 자, 첫 번째가 내적 갈등은 인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내적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쟤한테 어떻게 할까? 쟤한테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나는 쟤가 싫어. 이건 내적 갈등이 아니야. 이건 외적 갈등이야. 근데 내가 쟤한테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있지? 그런 거를 이제 내적 갈등이라고 그래. 그래서 인물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감, 고민, 방황, 망설임, 분노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자, 밑에 보면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요 그런가? 이것만은 분간하기 좀 어렵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는 거지? 여기 보면은 아내한테로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다른 데를 가야 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어디로 가지? 이렇게 돼 있지. 이거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갈 건지, 아내한테로 갈 건지, 다른 데로 갈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거는 아내를 향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인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외적 갈등이 있는데 당연히 밑에 있는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당연히 외적 갈등의 대표적인 게 있지. 사람과 사람이 갈등하는 거. 자, 밑에 돌다리 같은 경우에는 땅을 팔아가지고 병원을 확장시키고 싶은 내가 있어요. 아들이 있어, 창섭이가. 밑에 내용은. 그 다음에 땅을 지키려는 아버지가 있어.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는 땅 팔아서 병원 확장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걸 거부를 해.
둘이 가치관이 부딪히는 거지. 자, 그런 게 이제 인물 간의 갈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 있는데 이거는 사회 제도에 대한 갈등이야. 그래서 인물이 속한 사회 제도법 이념 의식의 사회의 갈등인데 이런 사회 그런 사회로 가기도 싫다거든. 이게 마치 내가 혼자 갈등하는 것 같지만 사회가 싫은 거지. 사회가 싫어서 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사회의 갈등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인물과 자연과의 갈등인데 대체로 인물과 자연과의 갈등하면 인물이 져. 자연 재해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장마라든가 아니면 가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걸로 나타나. 파도가 세게 쳐가지고 뭐 만선을 방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인물과 운명의 갈등이 있는데 나는 뭐 그 역마에 보면은 성기가 있는데 얘가 그 역마살을 타고난 사람이야. 운명이. 그러니까 막 돌아다녀야 돼. 결혼하고 정착하면 안 돼. 근데 이 집 엄마가 계속 그거를 막 우리려고 했어. 돌아다니지 않는 운명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여자를 붙여줬어. 그래서 사랑을 했는데 그게 저 이모야. 아 이게 진짜 뭐 저기 진짜 엄마의 동생이 아니라 그 엄마의 아빠가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엄마의 아빠가 떠돌아다니는데 떠돌아다니다도 누군가한테서 태어난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정착을 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을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모였던 거지.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 아, 내 팔자는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 옛날에 동성동부 결혼 금지가 있었거든. 난 전주시인데 전주시 얼마나 많아. 돌아보면 다 전주시야 이 씨들은. 그래가지고 왜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누굴 만나면 전주시야. 누굴 만나면 전주시고. 근데 만나면 결혼해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안 만나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팔자 타령을 하는 거지 그때. 아, 내 팔자가 진짜 동성동문하고만 만나고 이 뭔 팔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럴 때인데 얘 좀 더 강력하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인데 이럴 때도 운명이 무조건 이겨. 우리나라 문학에서는 운명을 거스르는 게 잘 없어. 운명의 수능을. 그래서 이제 외적 갈등에는 사람과의 갈등, 인물과 자연과의 갈등, 인물과 사회의 갈등, 인물과 운명과의 갈등, 자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자, 거기 오른쪽에는 사냥은 그게 딱히 의미 있는 작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넘기고, 자 16페이지에 그 구성이 나오거든. 자 구성이 있는데 구성이 5단계가 있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 수능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을 고르라는 문제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수능에서는 주로 어디가 나오냐면은 절정, 결말 부분이 많이 나와. 왜 거기가 많이 나오냐면 갈등이 잘 드러나는 부분을 골라내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 나오나 보다 생각하면 되고. 자, 구성의 유형이 있는데 중심 사건의 수에 따른 구성에서 단일 구성이 있거든. 사건이 딱 한 개인 거야. 보통 단편 소설에서 글이 짧으니까 하나로 나와. 드라마 같은 경우도 이 회차가 많은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저 사람과 갈등하잖아. 한 명이 여러 명과 갈등하고. 자, 그런 게 이제 복합 구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소설에서도 장편 소설에서는 갈등이 여러 개가 나와. 한 명이 여러 사람하고 갈등한다거나 아니면 갈등이 여러 사람들이 갈등하다 하나로 합쳐지거나 이러거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복합 구성이라고 하고. 자, 사건의 진행 방식에 따른 구성은 순행적 구성이 있는데 고전 소설은 99% 순행적이야. 아닌 거 있긴 있어. 아닌 거 있긴 있는데. 근데 현대 소설도 안 그런 게 많아. 자, 2번은 역순행적 구성이 중요해요. 자, 오른쪽에 있는 봄봄이 역순행적 구성의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개별력 엮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 액자식 구성 중요해요. 액자식 구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어떤 겉에 이야기가 있어. 외화가 있고 껍데기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야기가 있거든. 다시 이제 겉에 이야기로 들어오는데 이 구성이 현재를 얘기하다가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오는 경우 이럴 때도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현실에 있어. 근데 내가 꿈을 꿔. 혹시 구운몽 이런 거 알아? 구운몽 같은 거 나중에 배울 거거든? 거기에 보면 꿈이 있고 다시 현실로 들어와.
자, 요런 얘기들이 있어.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여기서 누군가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야. 이쪽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어떤 사람이 여기서 자기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 밖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외화, 내화, 외화로 돼 있어서 가운데 이야기가 이 중심 이야기가 되는 구성이거든. 자, 이런 거를 액체식 구성이라고 그래. 자, 그 다음에 밑에 다른 건 볼 게 아니고 그 밖의 구성 방식이지. 자, 거기 의식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 있거든. 의식의 흐름이 뭐냐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쓰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기법이야. 그 유럽에서 200년 걸렸대. 이거 완성하는데. 우리나라 이상이 한 방에 썼어. 이상 알아? 이상의 날개? 이상의 날개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이상이 그런 거 없이 그냥 한 방에 써버렸어.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그래서 일본 애들이 맨날 우리나라한테 하는 말이 니네 나라 국문학의 이론은 우리나라 거 받아 쓰고 우리 거 베끼고 우리가 니들을 가르쳐주고 맨날 그래. 그게 이제 식민지 문학관이라 그래. 식민문학관. 근데 그걸 한 방에 뒤집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상은 그러잖아. 그러면 일본 애들이 입을 딱 다문대. 이상의 그 날개가 1930년대에 나왔는데 그 이상의 날개가 나올 때까지도 일본에서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게 없었대. 대단한 사람이지. 근데 아직도 대학에서는 그 일본 거 받아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 교수님들이. 빨리 그만두셔야 되는데. 그만둬야 되는 사람들은 빨리 그만둬야 돼. 학교에도 있대. 국어 선생님 나이 든 사람들 아직도 그 문학관 그대로 갖고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그런데 일본 일은 자꾸 받았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대. 빨리 그만둬야 돼. 그런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나라만의 주체적 문학관이야.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게 그런 거야. 여기 이제 소설가 그것이 1일이라고 나오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하는 거야. 자,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이렇게 출석을 쭉 부르다가 출석을 쭉 불렀어.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예를 들면은 누가 있을까? 정우진이 있어. 정우진이네? 그래서 여기 봤어. 자, 정우진 성? 정우진이 있어. 남자네? 옛날에 내가 가르쳤던 집 정우진이라고 있었거든? 철없는 여자애. 걔를 이제 생각하는 거지. 옛날에 저기 부흥고등학교 다닐 때 철없는 정우진이라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동생 엄청 말 더럽게 안 들었는데 그 동생 남자친구가 누구였는데 그 동생 남자친구의 사촌이 누구였는데 그 사촌이 연예인이었는데 걔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촌인 연예인의 부인은 지금 뭐를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막 흘러가고 있잖아 이야기가. 자, 그런 거를 이제 그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하는 거야. 눈앞에 떠오르는 생각만 하는 거야. 정리를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여론형 구조가 있는데 이건 길을 떠나가면서 어떤 사건이 전개되는 거거든. 이거는 무진기행도 중요하지만 그 삼포 가는 길이 제일 중요해. 삼포 가는 길이라는 소설이 중요하고 그 소설에서 보면은 소외됐던 사람들이 서로 간의 유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과정을 여러 회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1920년대 소설에서는 그 만세전이라는 소설이 있거든. 그는 일본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조선에서 일본에서 한양이 아니라 조선 경성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자기 의식의 각성 과정을 보여주는 거. 길을 가면서 어떤 사건이 전개되는 거. 자, 그런 거는 이제 여로형 구조라고 그래. 자, 거기 16페이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걔는 어떤 거냐면 아니면 다 읽을 건 아니야. 요거는 그 역순행적 구성이야. 역순행적 구성. 자, 거기를 잘 쭉 보면은 두 번째 문단을 가봐. 그러나 찾아봐. 여기 줄 붙이지 말고. 자, 그러나 밑으로 세 줄 내려가자. 거기 작년 이맘때 있어. 작년 이맘때. 자, 지금 앞에 사건 어떤 거냐면 내가 일하기 싫다는 걸 싸대기 날려버렸어. 장인이. 그랬더니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는 거야. 자, 작년 이맘때도 트집을 좋으니까 늦잠 잔다고 돌멩이를 집어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삐개놨다. 무시무시한 장인이지. 잔다고 돌멩이 집어던져가지고 발목 삐개니까. 자, 그리고 중략돼 있지?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지금 내가 뺨을 맞고 작년 이맘때 사건을 떠올리면서 사건을 쭉 전개해줬어. 자, 그 다음에 중략이 돼 있지. 그 다음에 그 전날 있지. 중략 밑에. 그 전날도 내가 쇠고기에 맞은 봉우리 화전밭을 혼자 밟고 있지 않았느냐 이러거든. 그러니까 사건이 현재로 쭉 진행되다가 작년 이맘때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사건이 또 현재로 쭉 진행되다가 그 전날 얘기했다가 이렇게 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 시간의 역전이 됐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시간의 역전이 됐다. 자, 그래서 자 거기에서는 이 봄봄이라는 소설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앞에 거하고 연결을 해보잖아. 자, 사건과 갈등하고 연결해보면은 여기는 나와 나는 대릴사회거든.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점순이가 지금 요만해. 점순이 씨가 이만큼 되면 결혼시켜주겠다고 그랬어. 점순이가 시간이 쭉 지나가는데 위로 남고 저 옆으로 이렇게 커지고 있어. 결혼 안 가고. 그러니까 키가 이만큼 돼야지 결혼을 하잖아. 애가 안 커. 옆으로 자꾸 이렇게 커져. 그러니까 혼인을 계속 못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대릴사로 들어온 지 오래됐으니까 지금 공짜로 일하고 있어. 대릴사를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자꾸 요구하겠지. 결혼시켜줘. 그러면 장인이 뭐라 그래? 키가 커야지. 그래. 그리고 나 그럼 집에 가려고 그러잖아? 너 얘랑 결혼 안 할 거야? 그래. 그럼 또 일을 겁나 열심히 해. 수학을 잘하면 오늘 너무 잘 되면 결혼시켜줄게. 그래. 그 다음에 수학이 잘 됐어. 결혼시켜줘. 그럼 뭐라 그래? 키가 커야지.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대릴사인 나하고 이 교활한 장인하고의 갈등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 요게 이제 앞에 거하고 연결하면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 16페이지에 구성하고 연결하면은 거기 있는 것처럼 작년 이맘때 얘기 갔다가 현재 얘기하다가 작년 이맘때 얘기 가고, 네, 현재 얘기를 하다가 그 전날을 가고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리고 첫 번째는 요 외적 갈등이고, 두 번째는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거. 나는 대학원에서 현대소설 전공을 했는데 우리 교수님이 어떤 애가 그 논문을 써가지고 보여주니까 이 역순행적 구성을 쓱 보더니 야, 이 역순행적 구성이 뭐야? 그래. 속으로 아니 교수님 왜 저러시지?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이 뭐야? 그래. 나한테 그러냐? 역순행적 구성이 뭐야? 그래서 시간 역전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왜 역순행적 구성이냐?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뭐라 그래요? 그랬어. 근데 나보고 장난 아니야 지금? 그래. 아 진심이었거든? 역순행 구성 뭐라 그래요? 그랬어. 참고자에다 역순행 구성이라고 나와요. 그랬어. 교수님은 이게 순행은 순서대로 가니까 그러면 시간이 거꾸로 가면 역행적 구성 아니야? 그래. 생각보다 맞는 것 같아. 그러네? 그래서 교수님이 말꼬리를 잡은 거지. 야, 그러면 역순행적이면 순서가 거꾸로 이렇게 계속 과거를 계속 거꾸로 거슬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맞는 것 같아. 1시간 동안 강의 듣고 왔어. 설득당했어.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이 아니라 뭐라고? 역행적 구성이야. 근데 용어가 역순행적 구성이니까 이거는 시간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라 역순행적 구성이라 그래.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거기서 나가 계속 나오지? 나. 이게 이제 등장인물이 서술자가 된 거거든? 등장인물이 서술자가 됐고 내가 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고를 때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 그래. 그래서 뭐라 그러냐? 작품 안에 서술자라는 말이 있어. 자, 이거는 1인칭이라는 말은 잘 안 나오고 요즘에는 작품 안에 서술자라는 말로 나와. 자, 여기 1인칭이란 뜻이야. 그래서 나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면 돼.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